안녕하세요. 관세 카라프락터 조요셉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얼마 정도 교정을 받아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처음에 오시면은 특히 뭐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두 번만 교정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치료를 하다가 잘 되다가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환자들이 괜찮아졌네 그러면서 그냥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재발되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요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좌골신경통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sciatica under pain. 그게 이제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류의 문제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이제 흔한 오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영상 같은 거 보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만 해도 고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한 80% 이상의 환자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그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돌리거나 이러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또 말이 안 되고 이 생리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도 꽤나 많이 받으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스위치처럼 온오프처럼 그렇게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환자가 굉장히 젊다든가 그리고 이제 젊은 환자 중에서도 뭐 다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만약에 척추가 아탈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그쪽에 이제 쌓이는 데미지들이 있거든요. 티슈 데미지들이. 염증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없어질 수 있죠. 만약에 문제가 완전히 지금 뭐 오늘 다쳤다. 어제 다쳤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통증 면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조직이 다친 경우 같은 경우 조직이 뭐 하루 만에 회복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그런 현실 감각을 기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학적인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아이스백을 해야 된다든가 뭐 다른 물리치료적인 것들을 주변 연조직 같은데 그런 데다 좀 해주면 좋죠. 교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임상 기준으로 봤을 때 4회에서 6회 정도를 교정을 받으면 그 리서치에 보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한 50% 정도 그 정도는 줄어든다고 그렇게 일단은 리서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마다 이것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복시키는데. 뭐 한 30년 이상, 40년, 50년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뭐 나이도 꽤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제 카이로프락틱 안에서 이제 급성이랑 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고착화된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갖고 있어요.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본스포처럼 이렇게 뼈가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든가 엑스레이에서 아니면 뭐 디스크가 여기 얇아져 있다. 디스크가 뭐 뒤쪽이 터져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스테노시스처럼 안쪽에 협착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만성 질환 같은 경우. 몸이 이제 그 미스얼라이먼트, 그 이제 아탈구에 적응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교정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4에서 6회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거, 페인 레벨에 해당하는 4회에서 6회고, 보통 이거만큼 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횟수를 또 방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더 하시면서 이제 교정은 좀 적게 받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급성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뭐 아예 뭐 어디가 부러졌다, 오픈 프랙처럼 이렇게 뭐 뭐 살을 뚫고 뼈가 나왔다 이런 거는 뭐 급성 부상이어도 안 되죠. 이 카이로프락틱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뭐 염좌라든가 아니면 뭐 목이 갑자기 안 움직인다. 뭐 스토리콜리스 같은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편이죠. 그래서 L5, S1 여기 부분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레벨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골반 쪽에서 문제가 돼서 L5랑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L5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펠빅만 골반 쪽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환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리가 저린다, 다리가 뭐 찌릿찌릿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 L5 쪽이 이제 골반이랑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 원래 좋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데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L5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교정을 잘 안 하고 안정을 안 시키면 L5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퇴행이 너무너무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고칠 수 있는 양도 한정이 되고, 그리고 뭐 고통 같은 것도 이제 빨리빨리 안 없어지는 이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접합부잖아요. 골반과 이제 요추가 만나는 부분이 기계적인 움직임이 잘 나와줘야 돼요. 골반이 이제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이 요추 5번 같은 데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트랜지션 에리어 이제 생체 역학적인 이제 전환점 부분인데 거기에 엑스트라로 스트레스가 가게 되죠. 그러면 디스크가 더 빨리 닳고 붓고 뭐 염증이 생기면 더 세게 생기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상 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뭐 서브럭세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탈구 뒤쪽으로 생기면은 이 위쪽에 이 뼈가 위쪽에 있는 뼈가 뒤쪽으로 쉬프트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 디스크 밑에 쪽이 눌리겠죠? 이게 눌리다가 어디가 한쪽이 약한 쪽이 이제 튀어나오고 뭐 터져서 흐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것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섬유유연이 파열되고 이 외쪽에 있는 annulus fibrous 여기가 이제 파열이 되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이제 밖으로 흐르게 되죠.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디스크 바로 근처에 있는 너브 루트 쪽에 이제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뭐 근육이라든가 organ system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회복시키려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되는 이 세그먼트, 분절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압박이 안 생기고 이 척추도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압박이 L5 디스크에 생기면은 이제 뭐 L5일 수도 있고 S1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S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생기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리거나 이제 찌릿찌릿하는 게 이 뒤꿈치가 아니고 엉덩이 밑에 쪽부터 해가지고 다리 뒤쪽 약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무릎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뒤꿈치까지 오는 분도 있고 아예 발바닥까지도 다 저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교정을 해서 신경이 압박된 부분,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경 데미지도 적어지고 이 주변에 있는 염증도 적게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염증, 인터루칸 A1 알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요런 것들 이제 그 염증 물질들이죠. 이 염증 물질들이라는 게 다른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그냥 그 세포가 죽으면은
이제 데미지가 생기면은 이것들이 이제 주변으로 나오죠. 나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뭐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티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리로 쭉쭉 간다든가 이제 저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종아리 근육이 약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허벅지 근육이 잘 안 움직인다든가 엉덩이 근육이 잘 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류의 문제들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교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몸이 뭐 자동차 파츠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수술하면은 굉장히 다른 식으로 또 데미지를 또 얻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주변부를 이제 또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돼줘야지 여기 있는 그 티슈들이 이제 신경이 압박됐던 것들도 없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연조직들도 강해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조인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동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탈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그 조인트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린치라고 그러죠. 꽉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게 잡고 있으면 그거 압력 때문에 또 이제 디스크에 압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신경이 또 더 눌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경 압박이 적어지니까 신경 안정성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생물학적 치유,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시간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은 조금 더 빨리 회복되고 이제 나이가 좀 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더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다 완쾌됐다 뭐 어제 다쳐서 이제 교정하고 아 괜찮아졌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운동하러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치료 일정이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정도까지 한 아픈 걸 통증 조절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이제 구조적으로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아지게 만드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회 이상 방문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추 있는 만곡 같은 게 너무 크다든가, 경추가 목이 완전히 꼿꼿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리버스, 로도시스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 2개월 정도, 연구한 거 데이터들 보면 보통 초기 회복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그 임상 쪽에서 얘기하는 그 초기 10%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 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 이제 2개월 정도 받으면 완전히 이제 다른 걸 느끼죠. 이제 아픈 거 외적으로도 움직임, 기본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걸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대인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앉아있고, 나쁜 자세로 또 앉아있고, 또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치료 하루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회복하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계속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 하도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서 있는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를 조금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메카닉적으로 조금 더 올바르게 앉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할 건데 채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일하는 환경에 좀 접목을 시키시다 보면 확실히 경추나 아니면 요추 같은데 압력이 적어지고 일이 끝나시는 때도 에너지가 조금 있는 상태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지속적인 척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직장 내 인체공학적인 그런 데스크들, 모니터들, 의자들, 이런 것들 제가, 직접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셔야지 이제 척추가 그냥 앉아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안 그래도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으실 건데 그런 것들이 배로 이제 느는 거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올릴 건데 그런 걸 이제 보고 직장 내 일하는 그 데스크를 정확하게 자기 몸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몸이 데스크에 맞추는 게 아니고 데스크가 사람 몸에 맞춰줘야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물건 들기, 허리를 써서 물건을 드는 게 아니고 다리를 써서 물건을 들고 45도 방향의 앞쪽에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몸통을 돌려서 정면에 놓은 다음에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죠. 오늘은 L5 디스크 관련해서 그 좌골신경통이 있는 경우들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아픈 건지 그런 것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교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